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컨텐츠 이름은 어제도 수학, 오늘도 수학, 내일도 수학입니다. 이 컨텐츠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 그러니까 수학 꼭 필요한 수학 지식과 그 수학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강의 주제는요,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연결한 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이 뜻은 2 대 3은 4 대 6과 같다.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상 비례식을 계속 배우다 보면 외울 게 엄청 많아집니다. 외울 것도 많아지고 계산할 것도 많아지는데 이걸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강 비례식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2강 비례식에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주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비례식,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연결한 식을 계산해 볼 것입니다. 자, 2 대 3과 4 대 6, 2 대 3과 4 대 6이 원래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규칙이 있어야겠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규칙은 이건 그냥 제가 지금 한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그냥 훑어보는 느낌으로만 들으세요. 자, 2 대 3은 4 대 6과 같다. 얘는 자, 여기 있는 2와 4 얘가 곱하기 2가 됩니다. 얘도 곱하기 2가 됩니다. 2 곱하기 2는 4고 3 곱하기 2는 6입니다. 또 하나 법칙이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4는 12, 2 곱하기 6은 12. 뭐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이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초등학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식, 즉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죠. 비율은 두 양을 비교해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2개가 있어요. 어떤 게 2개가 있고 5개가 있어요. 이걸 비교를 하는 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2개가 있고 5개가 있다 이렇게 말로 나타낼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기호로 이 는 기호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죠. 뭐뭐 대, 뭐뭐 슬래시 뭐인데 이거는 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부르는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죠. 2 대 5, 2와 5의 B 그 다음에 2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예. 그래서 읽는 방법은 2 대 5.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텐데 5에 대한 2의 비율, 2의 5에 대한 비율, 2에 대한 5의 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비례식은 비율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다루진 않아서 비율에 대해서 알고 오실 분들은 비율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어렵게 설명하면 뭐 여러 가지 외울 것도 많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피라미드 아세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시대 그 파라오 신으로 여겨진 왕이죠. 그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이 제일 지금 그 피라미드 중에 기자의 피라미드,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지금 현재 146.6m 였는데 이제 133.8m로 이렇게 현재는 138.8m입니다. 근데
현대 기술이 이제 너무 발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단숨에 그냥 단숨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20년에 걸쳐 쌓아 올렸다는 이 피라미드를 높이를 어떻게 쟀을까요? 안 쟀다는 의견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쌓은 피라미드의 높이가 얼마인지. 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탈레스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해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이 탈레스에게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는 2큐빗이 뭐냐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약 46cm예요. 그럼 2큐빗이면 92cm겠죠. 92cm짜리 정도 되는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서 그 막대를 피라미드 근처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뒤에 막대의 그림자와 피라미드 그림자를 같이 쟀습니다. 자, 어떤 방향이냐면 제가 그림을 잘은 못 그리지만 한번 그래도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사실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이게 제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이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림자의 길이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가 그림자의 길이고 얘가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더 피라미드의 길이가 더 길었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놔두고 한번 봐봅시다. 자, 이 탈레스라는 수학자는요, 막대와 막대의 그림자 길이가 비례하는 만큼 피라미드 높이와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가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에는 태양이 같은 높이에 떠 있잖아요. 이 정오에 떠 있으면 매우 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같은 높이. 봐봐요. 이 피라미드 위에 이렇게 태양이 떠 있어요. 근데 얘한테는 여기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할 거다, 이렇게 탈레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탈레스는 곧바로 비례식을 세워서 피라미드 높이를 계산했습니다. 당시 탈레스가 계산한 피라미드 높이는 실제 피라미드 높이와 몇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몇 미터? 2미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2미터면 한 사람 2미터 농구 선수의 키 높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솔직히 봐서 이 170 아까 130 몇 미터 중에 2미터는 매우 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확했습니다. 거대해서 잴 수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피라미드는 간단하게 이 그림자의 비례식에 간단하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지구의 둘레를 구하는 비례식.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이제 약간 꼬이네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엔의 마을을 여행하다가 우물을 봤습니다. 근데 하진날 정오가 되자 햇빛이 우물 깊은 우물 속까지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우물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쬐었습니다. 이 우물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이거 돌이라고 칩시다.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이거 이제 지면이에요.
세면으로 되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약간 운막 같이 돼 있고 약간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서 두레박으로 내린 건데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저는 그림이 잘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잘 못 그리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이 우물 속에 이 햇빛이 바로 아래까지 그러니까 우물이 수직으로 내려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시각 우물 가까이에 막대를 수직으로 세워보니까 그 막대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가로등, 밤에 가로등에 가보면 이제 원래 이렇게 이게 가로등입니다. 보통 가로등은 이렇게 안 생겼죠. 그냥 그려볼게요. 샤워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로 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멀리 가면 그림자가 또 앞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아니죠. 맞아, 앞으로 생깁니다. 그건 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머리 위에서 찌면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막대를 세워봤더니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놀라서 다시 시에네 마을에서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 마을에서는 하진 날에 정오의 막대를 수직으로 세웠더니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뭔가 달라요. 925km 떨어졌고 하진 날. 근데 시간은 같아요. 그때 막대를 세우자 달랐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진 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생각했습니다. 하진 날 정오에 시에네 우물에 햇빛이 수직으로 비칠 때 알렉산드리아 마을에 막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연결한 선분과 막대가 이루는 각도를 쟀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두 선분 사이의 각도는 약 7.2도.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연결한 선분은 태양 광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시에네와 지구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과 알렉산드리아와 지구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모두 각도로 약 7.2도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일단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구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수직으로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 두꺼운 게 선.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햇빛이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가 시에네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비치면 얘는 여기가 7.2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이루는 각도로 약 7.2도. 자, 이 막대를 지구의 지표면에 이렇게 꽂아둔 거는 이게 어디에 있어도 이게 우리가 사실 지구가 둥그니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오른쪽에 있어도 왼쪽에 있어도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거 과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막대기를 어디선가 꽂은 간에 어디로 연결된다? 지구 중심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이루는 각도 약 7.2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축과는 달라요. 지구 축은 23.5도입니다. 지구의 중심각이 360도임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세워 지구의 둘레를 구했습니다. 자,
비례식을 제가 그 비례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7.2도 이게 360도랑 비교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925km의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둘레입니다. 이 지구의 둘레는 7.2도 분의 360도 곱하기 925km죠.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46,250km다.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알 수 있었습니다. 46,250km. 근데 실제 둘레인 약 4074km와 비교하면 매우 가깝죠. 아니 무슨 뭐 6,000km가 장난도 아니고, 아니 뭐 6,000km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깝다고? 사실은 가깝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시대를 생각해보면 매우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정도 지식과 그 정도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6,000km가 46만 km에 비교해보면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이 자릿수가 너무 막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4가 3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4가 5로 바뀌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비슷해 보인다 라고 알 수 있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죠. 비의 성질,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이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비를 많이 다루진 않는다고 했지만 비례식이니까 비를 다뤄야 하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2대3이라고 하면 얘를 전항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항, 얘를 후항, 뒤에 있는 항이라고 합니다. 자, 비의 성질은 2대3이랑 4대6이랑 같습니다. 이게 왜 같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얘가 아무리 봐도 얘랑 아무리 이게 얘랑 수 차이가 나는데 왜 도대체 이게 같냐 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자,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1대2와 2대4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사탕 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사탕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다른 날입니다. 내가 사탕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친구는 사탕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1개, 걔가 2개 가지고 있으면 2배입니다. 똑같이 내가 2개, 걔가 4개 가지고 있으면 2배입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게 똑같이 이 전항 후항에 똑같이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곱하기 2가 되고 얘도 곱하기 2가 됐습니다. 또한 얘가 나누기 2가 됐고 얘가 나누기 2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됐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여러분? 같은 거다가 되겠죠. 자, 똑같이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요, 2대3은 2 나누기 3과 같습니다. 그럼 3분의 2겠죠. 자, 4분의 6은 4 나누기 6과 같습니다. 그럼 6분의 4겠죠. 사실 약분해봐요. 3분의 2. 이런 식으로도 같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사실상 B로 나타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자, B는 분수, 소수, 자연수 뭐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0.4 대 0.7은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얘도 곱하기 10을 하면 4 대 곱하기 17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0.04고 얘는 0.7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그냥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럼 얘도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자, 얘는 4고 4 대 70이겠죠. 자, 그럼 얘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여기만 지우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현재 페이지. 맞아요. 현재 페이지만 지우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분수 대 분수야. 자, 4분의 1 대 5분의 2면 얘를 100분이나 10분의 10, 100, 100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최소 공배수를 하는 게 나으니까 얘가 곱하기 20. 곱하기 20을 해줍니다. 자, 물론 그냥 이 분모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분자에다 곱하는 거겠죠? 그럼 얘가 20이 되고, 그럼 얘는 5가 되죠? 자, 5 대 얘도 20이니까 얘는 80이 되겠죠? 그럼 84. 5 대, 죄송합니다. 85니까 85니까 8.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24, 22, 48. 맞죠? 이제 예를 들어 16대 40. 16대 40을 쉽게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서 나누기 최대 공약수. 얘도 나누기 8을 해줍니다. 그럼 2대 5! 이렇게 되겠죠. 2대 5! 좋습니다. 그냥 한번, 죄송합니다. 외치고 싶겠습니다. 좋아요. 자, B의 전항과 후항이 0을 곱하거나 B의 전항과 후항을 0으로 나눌 수 없다. 자, 0을 곱하면 모든 게 0이 되어서 처음과 달라지고, 0으로 나누면 당연히 우리 0은 상식을 알잖아요.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자, 2를 0개로 나눠. 자, 사탕이 10개 있는데 이걸 0개로 나눈대요. 이 0개로 나눈대요. 0개씩 준대요. 그럼 뭐 주는 게 아니잖아. 0개씩 주면 몇 개가 몇 세트가 되겠냐 이 말인데, 0개씩 주면 그냥 무한대로 줄 수 있지. 이게 10개 있는데 0개. 그럼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Understand? Yes, I think so. 좋습니다. 자, 이제 또한 비례식,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는 사용하여 2대 3은 4대 6과 같이 나타낸다. 아까 그랬듯이 2대 3은 4대 6 같이 나타내는 거죠. 자, 얘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얘가 2, 얘가 6, 6,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 4.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면, 자, 2대 3. 자, 여러분 잠시만요.
네. 좋아요. 자, 2 대 3은 뭐라 같다? 4 대 6과 같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외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외항. 자, 하나, 둘, 셋. 외항. 자, 이 안에 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반대로 내항. 자,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 좋아요.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내항.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내항은 안쪽에 있는 이 두 항,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이 두 항이다. 자, 여기 비례식의 성질은 내항의 곱셈과 외항의 곱셈이 같습니다. 2 곱하기 6은 12, 3 곱하기 4는 12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항과 외항 각각의 곱셈이 같습니다. 내항과 외항 각각의 곱셈이 같습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했습니다. 자, 이 비례식이 있을 때 그 각 비의 전항의 곱셈, 각 비의 앞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b의 전항에 곱하기 1을 하면 뒤에 있는 b의 전항이 되고, 앞에 있는 b의 후항에 곱하기 2를 하면 뒤에 있는 b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이제 되고요. 곱셈식을 뭐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내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고, 비례 배분이라는 걸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비례 배분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거. 비례 배분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하기가, 이번엔 도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세모를 우리가 세모를 가대나는 동그라미 대 네모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기. 좋습니다. 지금 도형을 쓰고 있어서 도형을 좀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세모를 가대나는 0대 네모로 나누기. 세모를 가대나는 동그라미 대 네모로 나누기. 자, 가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분의 동그라미고, 나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분의 네모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비례 배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을 1대2로 나눠볼게요. 18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은 18 곱하기 3분의 1, 얘 더하니까 3분의 1은 6이죠. 또한 18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2죠. 왜 그러냐면 얘 한 번은 여기로 가고 한 번은 얘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그래서 18 곱하기 3분의 2는 12죠. 자, 얘가 6으로 가니까 6이 12. 얘는 3, 6, 1은 6.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게 비례 배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되게 간단한, 간단한 문제를 한번
오늘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일단 오늘 다 한 게 아니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그 수업을 하면서 다음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수업은 이제 저도 이제 뭘 할지는 정확하게 한번 제가 수업을 짜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윌리엄 킴 채널 또 찾아주시고 이제 또 어제도 수학, 오늘도 수학, 내일도 수학 또한 이제 또 영어, 어제도 영어, 오늘도 영어, 내일도 영어 이것도 사실 올릴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킴 채널이었습니다.